자, 오늘 한 회원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이게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는 무서워서 사기 싫더니 막상 이제 내가 사놓았던 그 평당 근처로 주가가 올라가니까는 더 많이 못 모은 게 너무 아쉬웠다. 물량이 너무 부족한 게 너무 싫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들어가기 전이랑 나올 때 기분 다르다고, 이 주가가 떨어져 있을 때의 심리 상태, 그리고 바로 그냥 조금 전인데 이렇게 오르고 나면 또 그 심리 상태가 이렇게 손바닥처럼 뒤바뀌어 버리는 거를 주식하는 분들은 되게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아닌데 나는 뭐 주가가 어떻게 되든 간에 돌덩이처럼 단단한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상을 안 보셔도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뭐 일희일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주가가 올라가는 거, 뭐 특정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정말 갈대처럼 이렇게 막 움직여 버리는 그런 간사한 심리를 조금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영상을 좀 보시면서 마인드 컨트롤에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다는 얘기는 하는데, 근데 재밌는 게 나는 간사하지 않아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삽니다. 사람은 간사하지, 그러나 나는 그렇게까진 간사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뭐 다른 실생활에서 뭐 어떻게 사느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나도 간사하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간사하다는 걸 떠나서 이제 뭐 사람이 욕심이 많고 뭐 되게 욕망 덩어리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식하는 사람 욕심 많아 막 그러는데, 나는 욕심 별로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는 좀 받아들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그 안 좋은 측면들 있죠. 뭐 간사함, 욕심, 뭐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모습, 잘못해놓고서 이렇게 발뺌하는 거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모든 심리, 나는 좀 청렴하고 순결한 사람이고 싶어, 되게 착한 사람이고 싶어, 완벽한 사람이고 싶어 하는 그런 이 욕망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를 좀 받아들이고, 나 역시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좀 제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 도덕 시간이 아닌데 당신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세요, 이런 것도 아닌데, 굳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 나에게는 흠이 없고자 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식에 실패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고,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제 경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식을 배우시는 분들, 발전하시는 분들을 쉼없이 보면서 관찰해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의 그 부족한 흠을 좀 채워나가려고 하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마인드도 더 단단해지고 주식 실력도 키워가면서 성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 조언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욕심이 많다는 걸 좀 받아들이시고요, 간사하다는 것도 받아들이시고요, 뭔가 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이 티가 안 나게끔 이렇게 막 포장하려는 그런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걸 좀 받아들이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좀 발전을 도모해 나가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식으로 좀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급등주 같은 거에 이렇게 내동매매를 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잖아요, 주식을 하다 보면. 근데 그 내동매매를 해놓고서 이제 이게 뭐 올라가면 좋은데 떨어졌을 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요. 아이 그래 뭐 얼마 안 들어갔으니까 괜찮지. 아이 그리고 이거는 뭐 고점에서 사도 재료가 너무 좋으니까 뭐 괜찮아, 이런 식의 생각들. 그러니까 사실 주식을 내가 이제 마음에 드는 걸 산다라는 거는 좀 다각도로 좋은 측면이 있어서 사는 게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좋은 뉴스가 떴다던가, 뭐 재무가 좋다던가, 뭔가 특정 호재가 있다던가, 아니면 이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던가, 아니면 지금 막 수급이 붙어서 그냥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매수를 하게 되는 건데, 그냥 막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휩쓸려서 들어가 놓고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막 찾아보는 거죠. 아 그래 이거 뭐 찾아보니까 뉴스도 괜찮은 거 있네. 찾아보니까는 뭐 그래 이거 차트도 이제 지난 차트도 보니까는 이게 지금 그렇게 고점은 아니네. 뭐 예를 들면 최고가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계속 합리화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 주식에 막 정을 쏟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내동매매로 들어간 건데, 이 회사의 그런 매출 내역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뭐 사업 방향성을 보니까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여기에 점수를 막 높은 점수를 주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질러 놓은 그런 잘못을 뒤엎기 위해서 계속 좋은 것들을 여기에 더 씌우는 거죠. 자기가 이제 스스로를 숨기게 되는 그런 건데, 사실 주식하는 분들이 이런 거를 일상다반사처럼 하게 됩니다. 근데 잘 몰라요. 왜냐면 그게 이제 그럴듯하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니까는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주식을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잖아요, 주식하는 내내. 그러다 보니까는 그 선택 하나하나에 그렇게 피곤하게 뭔가 좀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어렵다 보니 그냥 대충대충 넘어갑니다.
그러고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서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주식을 이제 그 주식을 처음 샀는지 이런 것도 까먹고서 나중에 그 시점에서 이제 합리적인 그런 생각들을 막 덧붙여서 간사하게 구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손해보는 거는 자기 자신이에요. 우리가 실생활에서는 내가 간사하게 굴든 자기 합리화를 하든 뭐 그런 결정을 해도요, 우리가 그렇게 손해보는 건 없거든요. 근데 이 주식은 이게 치명적인 게 그런 간사한 행동, 뭐 그런 간사한 생각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늦게 자기 합리화하는 그런 것들, 이게 이제 쌓이고 쌓이면은 결과적으로는 그냥 손실로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실생활하고 주식이 다른 점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간사함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간사한 선택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7시에 알람을 맞춰놨어요. 근데 이제 알람 소리가 들리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어떡하나요? 그 스누즈 누르잖아요. 이제 뭐 5분 뒤에 다시 울리게 한다던가 이런 거 계속 누르잖아요. 근데 누르면서 무슨 생각하나요? 아, 일어나야 되는데 5분 정도는 괜찮지. 내가 그래 밥을 조금 빨리 먹으면 되지. 밥 안 먹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를 좀 이유를 덧붙이면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합리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30분이 늦게 일어났다 한들 그냥 뭐 서둘러서 그냥 세수만 하고 나가면은 얼마든지 지각 안 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자기 합리화로 점철된 그런 선택들을 계속 해나가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주식에서는요, 지금 사야 되는데 떨어져서 무섭다. 근데 이제 여기에 또 합리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 내가 지금 남은 자녀 현금도 얼마 없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미루는 거죠. 그런 분석 결과 사는 게 좋은데 그런 거를 미루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 쌓이면 결과적으로는 자기 계좌가 잘못되고 주식으로 이제 손실이 누적되는 게 이제 주식의 무서운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그런 선택을 하는 그냥 못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좀 먼저 받아들이고요. 그 못난 부분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주식을 하는 분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매매일지를 쓰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한 그날의 매매 내역을 기록하는 것도 이제 매매일지의 좋은 그런 측면이지만, 실제로 더 좋은 거는 내가 그때그때 어떤 생각들로 이 주식을 사고 어떤 생각들로 그냥 기다렸는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을 버텼는지, 어떤 생각으로 매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그 당시의 느낌을 솔직하게 적어두는 겁니다. 솔직하게 적어두면은 일종의 이제 박제가 되는 거죠. 내 생각이 박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합리화를 시키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제 그거마저도 막 지워가지고 내가 이 당시에 이렇게 했지 하면서 이제 지우고 고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거는 뭐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내가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렇게 모질이처럼 굴었구나, 내가 이렇게 간사하게 생각을 했었구나 라는 거를 뒤늦게 가서라도 좀 반성하면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자기 자양분이 돼서 주식을 하는데 실력을 키울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특히나 이제 사업으로 성공을 한 분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이런 걸 되게 잘하는데 자기 합리화에 되게 뛰어나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런 주제로 영상을 만든 적도 있는데, 뭘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어떤 결정을 해도 잘 될 거라는 그런 포장을 잘 덧대면서 실천력 있게 막 밀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은 잘 돼요. 근데 주식은 근거가 빈약한 결정들, 뭔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빈약한 선택을 해놓고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거기에 합리성을 더 씌우려 그러면은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주식이 망가지고 깡통을 차게 되고 아니면 큰 손실을 보게 된다는 거를 좀 반드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청렴결백한 그런 정치인이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받아들이자고요. 그냥 내가 그렇게 좀 욕심이 많은 사람이구나. 애초에 주식을 한다는 것부터가 욕심이 많은 거거든요. 그럼 내가 욕심이 많은 거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가는 게 맞지. 저는 주식은 하지만 욕심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아무리 말해서 그래 당신은 욕심 없어요 라고 누군가 인정한다 한들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측면으로 이제 스스로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요. 그리고 부족한 면들은 좀 바꿔나가자. 그리고 구체적인 측면들이 주식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있을 테니 그때그때 좀 체크를 해나가면서 매매지도 쓰면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반성하는 기회를 가져보고요. 근데 나는 뭐가 맞는 결정이고 뭐가 틀린 결정인지도 모르겠다 애초에. 그렇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경험을 더 쌓아야 돼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라면은 제가 오늘 얘기한 스스로에 대한 간사함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동의를 못 할 수 있는데, 경험을 하다 보면 이해하게 될 겁니다. 차츰차츰 이해하게 될 거예요. 주가에 따라서 이제 갈대처럼 움직이는 내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딱 바라보는 그 순간이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감정적 변화들을 느껴보고
그리고 그 감정을 잘 통제하면서 그리고 객관적인 분석 아래에서 주식 계좌를 관리해 나가는 것.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도 저만큼 될 수 있고 저보다 더 잘 되실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머니버디 말고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 그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두 개의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이쪽은 조금 더 지금처럼 이렇게 마인드적인 얘기 좀 여러분들께 좀 편하게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곳이라면 저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에서는 더 자주 실전적인 그런 매매를 보여드리면서 더 심도 있는 얘기를 꺼내서 이렇게 설명을 깊이 있게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 두 채널 다 균형 있게 보시면서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